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이재명 캠프가 영입한다는 보수 거물 인사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 보수 거물 인사는 바로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다가올 30일 선대위를 띄우고 이재명 캠프와 함께 본격 대선 본선 모드로 돌입하는 가운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 확정했습니다. 이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그간 주창한 중도보수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진영의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중원과 보수 진영까지 모조리 흡수하겠다는 공격적 외연 확장 행보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도보수 명망가 가운데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부 검토해왔다며 윤 전 장관도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마침 오늘 현충원 참배를 한 이재명 후보도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 이재명 캠프 합류를 응해주셨다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 전 장관뿐 아니라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복수의 외부 인사 추가 영입도 함께 검토 중이며 선대위 출범 후 순차적으로 인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 이재명 캠프 김무성 영입설에 우리 지지층 내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적 인사로 분류되지만 이래저래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바도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이라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큰 거부감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 회동을 했었고, 작년 계엄이 있기 전에도 회동을 한 바 있기에 윤 전 장관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오히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예능이 괜히 딴지를 한번 걸어보자면 앞서 말한 점들 때문에 윤 전 장관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인지는 솔직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여준이란 인사 자체는 대중에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전략에 찰떡같이 맞는 인사인 건 사실이라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정예능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윤여준이라는 보수 인사의 명캠프 합류 소식보다 충격의 정도로 보면 더 큰 소식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민주당이 박용진에게 대선 선대위 합류를 제안한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통합이 국민 통합의 시작인데 최대 희생자인 박 전 의원이 다 털고 미래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 말했다 하는데, 다만 박용진의 선대위 합류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은 민주시민분들께서 호불호가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난 총선부터 최근 수박 모임 초일회 활동까지 박용진이 이래저래 당원들의 뒷목을 잡을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주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의 능력 자체는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기에 사실 정예능은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을 어떻게든 기용하기는 할 거라고 추측은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로서도 외연 확장과 더불어 자신을 괴롭혔던 내부 인사들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에 솔직히 박용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라면 정예능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입니다. 특히 향후 있을 이재명 후보의 내부 다지기 및 외연 확장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인물이 있더라도 이는 오히려 이재명 캠프의 깊은 고민의 발로라고 보는데,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법부라는 초기득권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단순히 중도보수 전략을 피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정말로 진보, 중도, 보수 모두를 통할하는 인물이 돼야 국민의힘은 반헌법, 친내란 극우 세력으로 쪼그라들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감히 이재명이라는 시대정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탓인지 다행히도 현재 대법원 주변의 분위기, 그 중에서도 조이대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노영희 변호사가 주말 동안 취재한 조이대 관련 첩보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전원합의체를 무리하게 잡아서 막 일주일에 2번씩 돌리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매우 친한 부장판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주말에 밥을 먹으면서 정확하게 루트를 찾았죠. 그 사람은 이직이에요. 그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희대의 성향과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사법 최후의 보루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야 대법원이야. 대법원이어야 돼. 그 사람이 원칙주의자적이고 자기를 누가 뭐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 그런 건 전혀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정영식을 봐라. 정영식을 뭐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뽑아줬다 해도 결국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전혀 아니었던 게 나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설명을 쭈르륵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내부 논리가 있는데 그 결론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가리마를 타서 네.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선언하겠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요. 조금 더 기다려는 보는데 어쨌든 본인 생각에 본인의 재판은 확정될 건 확정되고 나머지는 다 정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